안녕하세요. DPMTSE, Diffusion Probability Model for Target Sound Extraction이라는 논문에 대한 논문 리뷰 발표를 진행하게 된 민성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처음엔 간단히 Target Sound Extraction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Diffusion Probability 모델과 DPMTSE 모델 구조를 소개합니다. 이후 실험 진행 및 결과를 말하는 식으로 논문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겟 사운드 익스트랙션, 즉 타겟 음원 추출은 다종다양하고 복잡한 소리 환경에서 특정 음원을 분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노래에서 특정 악기의 소리만을 추출한다거나 여러 소리가 섞인 환경에서 특정 화자의 목소리나 특정 소리 이벤트만을 추출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소리가 섞인 상태에서 A 사운드만을 듣고 싶다거나 A 사운드가 나거나 A 사운드의 특징을 가진 소리가 났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걸러내고자 할 때 위의 타겟 음원 추출 과정을 거쳐서 해당 음원만을 뽑아낸다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겟 음원 추출 기법으론 원핫 기반 및 등록 기반 표적 음원 추출, 약한 지도학습을 통한 소리 분리, 그리고 무작위 사운드 믹싱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소리들이 겹치지 않는 영역에선 좋은 분리 성능을 제공해주지만 소리가 많이 겹치는 영역에서는 성능 저하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겹치는 소리가 훨씬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나 타겟 음원 추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구별적 모델들의 접근법이 아닌 생성형 모델의 접근법을 적용해서 신호분포를 일치시키는 방향의 연구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길이 생겨났습니다. 이 논문에선 DPM 기반 생성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DPM-TSE라 불리는 것이며 기존 구별적 방법들보다 겹치는 영역에 대한 타겟 소리를 더 잘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비타겟 소리 영역에서 추가적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 노이즈 스케줄링과 샘플링 단계에서의 보정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DPM-TSE 모델에 사용된 DPM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DPM은 Diffusion Probability 모델의 약자로 포워드 프로세스와 백워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붉은 화살표 방향이 포워드 프로세스 진행 방향으로서 데이터에 점차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수동 정의된 분산 스케줄인 베타 1부터 베타 t까지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위 공정은 임시간 단계 t에서 xt를 폐쇄형으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워드 프로세스 부분의 첫 번째 식은 순방향 확산 과정을 정의한 식으로 x0는 원본 데이터를 의미하고 xt로 나아갈수록 노이즈가 점차 추가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시간 단계에서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되는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파 t가 1-베타 t로 정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베타 t는 각 시간 단계에서 추가되는 노이즈 강도를 나타낸 값으로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원본 데이터가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 t 값이 크면 데이터는 더 많은 원본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고 알파 t가 작아지는 것, 즉 베타 t가 커진다는 것은 노이즈가 더 많이 추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맨 아래 식은 샘플링 과정을 뜻합니다. xt는 x0와 t에 따라 노이즈가 추가된 값이고 알파 바 t는 누적 노이즈 제어 값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겟 소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누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값은 원 데이터의 유지 및 노이즈 추가에 관한 값을 나타냅니다. 맨 마지막은 샘플링과 노이즈 추가에 관한 식으로 여기서 입실로는 가우시안 노이즈로서 x0에 추가가 됩니다. 이 입실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 되게 됩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향해 있는 파란색 화살표가 뜻하는 백워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역으로 포워드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입혔던 것과 반대로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고 이전 상태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식은 역방향 확산 과정을 나타냅니다.
DPXT는 초기 데이터 XT에 대한 분포입니다. 이 XT는 마지막 시간 단계에서 완전히 노이즈화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식의 확률 분포는 각 시간 단계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전 상태를 복원한 것으로서 모델에 의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식은 역방향 과정 예측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과정을 모델링하는 수식인 겁니다. 뮤 틸다 t와 베타 틸다 t는 예측된 평균과 분산값으로 각 시간 단계에서 속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집니다. 이 예측값으로 노이즈 제거와 복원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방향 예측 계산을 위한 수식입니다. 이제 DPM TSE 추론 관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신호대 잡음비, 속도 예측 노이즈 계산, 역방향 과정 복원, 평균 및 분산 예측에 관한 수식입니다. 우선 DPM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래 노이즈 스케줄은 마지막 시간 스텝 T에서 0이 아닌 신호대 잡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용처였던 이미지 생성 분야와 달리 타겟 소리는 정적 구간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래 쓰던 방식은 오히려 노이즈를 일정히 조정해서 기존의 0이 아닌 신호대 잡음비 대신 제로 터미널 신호대 잡음비 형태를 강제시키고 그 결과로 이 형태를 선형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터미널 단계에서 신호대 잡음비 값이 0이면 입출력이 동일해져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를 감안해서 신경망에선 대신 속도인 V를 예측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터미널 단계에서 V 예측을 쓰는 신경망은 주어진 조건에서 데이터 분포와 평균을 예측하며 확산 샘플러는 추론 중 항상 마지막 시간 단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좌측의 그림은 추론 프레임워크 그림입니다. 해당 모델은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며 혼합 오디오와 타겟 소리 토큰에 조건화된 타겟 소리의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확산 모델과 시간 영역 신호 재구성을 위한 신경 보코더 부분입니다. 모델은 유넷을 쓰는데 타겟 소리 클래스 정보 C와 시간 단계 T가 입력으로서 제공돼서 타겟 소리 추출에 사용됩니다. 해당 그림 중간에 컨케이트네이션 부분은 타겟 소리 클래스 정보와 시간 단계 정보를 모델에 결합해 입력시키는 과정으로 특성을 더 정확히 추출하게 돕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의 실험 및 검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프리사운드 데이터셋 캑을 2018 데이터셋을 사용해 합성된 소리 이벤트 혼합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41개의 소리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클립은 다양한 소리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10초 길이의 혼합물로서 사용하고 각 혼합 데이터셋은 하나의 타겟 소리와 무작위로 선택된 1개에서 3개의 간섭 소리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DCASE 2019 챌린지의 음향 장면 분류 과제에서 얻은 데이터를 배경 소음으로서 사용해서 해당 혼합 소리의 배경 소음으로서 사용합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5dB에서 10dB 사이 범위로 무작위로 설정해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16kHz로 다운샘플링 됩니다. 모델 설정은 앞서 간단히 얘기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넷 모델을 사용했고 4개의 업샘플링 블록과 4개의 다운샘플링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타겟 이벤트에 대한 원핫 벡터를 적용하며 256개의 숨겨진 유닛을 가진 임베딩이 사용됩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은 유넷의 훈련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실험에서는 64차원의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수가 4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제로 패딩을 적용해서 차원을 맞춰주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기본적으로 V 예측을 학습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은 최신 TSE 모델인 웨이브포머와 팀 TSE넷을 사용했습니다. 웨이브포머는 컨버전 테스트넷을 기반으로 한 시간 도메인 소스 분리 모델로서 트랜스포머 블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팀 TSE넷은 컨버전 테스트넷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마스킹 전략을 채택한 STFT 기반 TSE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때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팀 TSE 넷의 그 멜 스펙트로램을 사용한 것과 STFT를 사용한 DPM TSE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그 다른 원래 모델들과 다르게 공정화 비교를 위해 다른 기반 처리를 적용한 두 실험에서 둘 다 안 좋은 성능을 보였고, DPM TSE 모델에서 심지어 과도한 계산 복잡성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인 인간평가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객관적 지표는 음성 신호 품질을 예측하기 위해 설계된 VASQL과 소리 품질 평가 작업에 사용되는 CDPAM을 사용했습니다. 인간평가는 15명의 청각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였고 20개의 오디오쌍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평가는 두 가지를 보았는데, 생성된 오디오에 참조 오디오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는 추출 영역과 다른 소리가 포함지를 따지는 순수성 영역 두 가지에서 1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결과, 5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표 1은 모든 실험 평가에서 DPM TSE가 최고 성능을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 사운드 로컬라이징과 복구에 좋은 성능을 보였고 타겟 사운드를 더 깨끗이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측의 표 2는 제한된 보정 노이즈 스케줄에서 모델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보입니다. 이 표는 빠른 추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모델이 두각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다양한 소리 범주에서의 타겟 소리 추출 성능을 보여주는데, 짧은 지속 시간의 이벤트에서는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나 이제 지속 시간이 길고 그 내용이 복잡한 소리 이벤트에서는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논문 이전에 TES용 DPM 기반 생성 방법을 쓴 적이 없었지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보여줬음을 이 논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개선 및 발전 가능성 또한 많이 보여준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논문의 리뷰를 진행한 저 또한 해당 논문이 이제 길고 복잡한 데이터에서 성능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선형적인 시도대 잡음비를 적용한 것이 전반적인 성능에서는 안정적인 시도 처리 성능을 보여줬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 부분이 또 역으로 도구로 작용을 해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선형적인 신호대 잡음비를 사용한 이유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운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이즈가 강하게 적용되면 이제 실험 결과에 혹은 이 모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했던 것인데,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호대 잡음비 수식 혹은 수학적 방법을 고안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충분히 성능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이 그런 성능적 아쉬움이나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선 가능성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논문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